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엔 애플의 아이패드가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시됐는데요. IT 미디어는 물론 일반 미디어들까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몰고 온 변화가 상상 이상으로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난 30일 애플의 아이패드가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돼 태블릿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과 본격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과 애플의 아이패드가 기업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기업 및 교육기관을 상대로 단체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 시장의 판매가 초기 반응이 폭발적이지 않은 태블릿의 대중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 3분기 국내 PC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어난 120만 대인 것으로 한국 IDC는 발표했습니다. 이 중 데스크탑이 60만 대 이상 출하돼 노트북을 앞질렀지만 3분기까지 누적 출하량은 여전히 노트북이 데스크탑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텔의 차세대 샌디브리지 프로세서의 발표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모델의 재원에 이어 가격 및 선적 일정이 중국의 하드웨어 사이트 익스프리뷰에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가격대를 보면 코어 i3 2100이 117달러, 코어 i7 2600K가 317달러입니다. KT가 SK텔레콤에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KT는 이미 갤럭시 탭 출시를 위해 전파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고 KT 관계자는 전파 인증 신청은 사실이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던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14만 5천 원으로 일부에선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마의 앱으로 불린 연인 간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 오빠미찌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아이폰용 앱도 조만간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국내 가입자가 이달 초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국내 페이스북 가입자는 50%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으며 연령대 가입자를 보면 18세에서 34세가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은 다름 아닌 최대 경쟁사인 소니와 애플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니는 LCD 패널과 메모리 등으로, 애플은 아이패드, 아이폰이 확산되면서 CPU나 관련 부품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에 기여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에 갤럭시 S, 갤럭시 탭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한편으론 최대 고객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갤럭시 프로요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11일 만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경우 데이터 초기화 문제가 해결됐으며 추가적인 시스템 최적화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공동 구매를 하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소셜 커머스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세업체 부도 혹은 사기 위험, 환불기간 제한, 부실한 서비스 등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용에 최적화된 소셜 웹브라우저 롱멜트가 나왔습니다. 이 브라우저는 엣지라 불리는 좌우 사이드바에 소셜 네트워크의 각종 기능들을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주 애플의 iOS 4.2가 나오면서 추가된 기능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프린트할 수 있는 에어프린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어프린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iOS 4.1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선보인 것 중에 하나가 에어프린트 기능인데요. 에어프린트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무선 인터넷, 즉 와이파이를 이용해 사진이나 문서 등을 출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어프린트는 USB 포트나 드라이브를 찾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폰과 복합기의 무선 인터넷을 동일하게만 설정하면 됩니다. 먼 거리에서 3G를 이용할 경우 에어프린트를 통한 인쇄는 불가능합니다. 먼 거리에서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메일 출력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메일 출력은 무선 복합기에 설정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사진을 전송해서 인쇄를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운영체제를 비롯해 어떠한 운영체제는 상관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등 외부에 있을 때 사무실에 급하게 출력 문서가 필요할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에어프린트로 한 장을 출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분 정도입니다. 이메일 출력은 파일 크기에 따라 출력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력 품질 또한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블랙은 괜찮지만 레드, 블루, 그린 등의 컬러는 조금 선명하지가 못합니다. 기존의 좋은 포토 및 프린터 복합기를 이용했던 유저라면 다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추억을 남길 정도의 사진이라면 상관없는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에어프린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한적입니다. 애플의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은 HP 몇 개 제품뿐입니다. 그렇다고 HP 제품만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모든 프린터는 제조사와 상관없이 모두 출력 가능합니다. 단지 다른 제조사의 제품은 애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프린트에 불만을 표시한 이용자에게 스티브 잡스는 장문의 답변을 보내 조만간 자유롭게 프린트할 수 있는 엄청난 도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과연 에어프린트 기능이 어떻게 진화될지 주목됩니다. 미디어의 정소라입니다. 에이서는 새로운 넷북을 출시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에 인텔 아톰 프로세서와 1GB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250GB의 하드디스크에 1.25kg의 무게이며 전력 소모를 줄여 8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넥스텍은 새로운 블랙라벨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출시합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GTS 450 칩셋을 얹었으며 DDR2 512MB 메모리로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며 피직스, 다이렉트X 12를 지원해 생생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팟과 호환되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제시현은 아이폰이나 아이팟을 연결해 음악이나 동영상을 조작 감상할 수 있는 메리평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MN소프트의 지니 3D 맵을 탑재했으며 교통정보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차종별 전용 마감재와 인스톨 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는 KT를 통해 안드로이드 2.2 기반의 스마트폰인 디자이어 HD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4.3인치 화면에 1GHz 퀄컴 프로세서, 8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갖췄으며 자체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업그레이드되어 탑재됐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무료 압축 프로그램 V3집 업그레이드판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빠른 압축 및 해제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부터 넷북까지 충전할 수 있는 만능 보조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전문기업 세정유토가 내놓은 이 제품은 아이폰, 아이패드는 물론 내비게이션, PMP, 블랙박스, 넷북 등 12V급 제품까지 지원합니다.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역시나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관련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두 제품의 경쟁이 뜨겁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2월 알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